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돼서 상당히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데요.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이 이름을 또 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진표 의장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메모장이 있다. 실제로 배우설에 대해서 사실로 믿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국정 운영이 그 어떤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이 아니라 극우 유튜버들의 어떤 음모론에 좀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또 새로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박홍근 의원이 직접 들었다는 겁니다. 좌파 언론들이 이태원 참사 전에 사람들이 몰리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건데요. 이제 관련해서 계속 그 추가해서 이 그 회고록을 둘러싼 이태원 참사 전후로 후겠죠. 벌어졌던 여러 가지 대통령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우선 네. 김진표 전 의장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그 분도 장점과 단점을 다 갖고 계십니다만 기본적으로 김진표 전 의장이 이런 일을 갖고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에요. 네. 절대로. 더군다나 거짓말로 책을 쓸 사람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사람의 어떤 말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김진표 전 의장이 지금 용산의 대응과는 훨씬 다른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인사를 통해서 가장 극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을 장관도 시키고 주요 자리에 계속 임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통일부 장관 투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또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유튜브 하시다가 중요한 예. 자리에 사장 가신 분도 있고. 예. 아니 이거는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영부인도 그 유튜브. 특정 유튜브를 보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유튜버들하고 수시를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유튜버들이 또 녹취 파일 많이 갖고 있어요. 직접 전화도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직접 전화해 갖고 뭐 오밤중에도 통화를 하고 예. 그 사람들은 또 자기의 위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녹음해 놓고 예. 그런 게 지금 부지기수로 많은데 예. 그걸 아니라고 잡아댈 일은 아니죠. 이런저런 뭐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좀 요 얘기만 조금 보태면 박홍근 의원의 이제 전언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메모를 직접 한 걸 그대로 옮기면 윤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그리고 지인의 부녀도,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지인이겠죠.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맥락을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태원에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곳이 아닌데 그 좌파 언론인 MBC, KBS, 그때는 좌파 언론이었네요. KBS가 MBC, KBS, JTBC가 막 2, 3일 전부터 이때 이제 마스크가 없어졌잖아요. 코로나 끝나서 마스크가 해제되고 그 뭐 직접적으로 그런 행사나 공연장이나 이런 데 갈 수 있게 된 첫 번째 행사였는데 그렇게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의혹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수사 검사로서의 감일까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태원을 안 가보셨나요? 이태원에 동남아 식당 몇 개 있고 아니 이태원이 세계 식당
아니 세계 음식 문화 문화거리도 있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태원이 형성된 거는 용산의 미군 기지하고 그러니까요. 인접해 있으면서 가장 서구적인 문화가 먼저 들어오는 곳이라 거기가 활성화가 된 것이고 물론 지금 용산에서 대부분 미군 기지는 다 이전에 갔습니다만 네. 뭐 최근에 동남아 식당도 있죠. 그렇죠. 동남아 아니, 식당도 있고 중동 식당도 있고 예. 홍석현도 있고. 홍석현도 있고 예 온갖 식당들이 홍석천. 홍석천 예. 홍석현은 망했다 그랬더라고요. 예, 상암동에 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맞질 않고 예. 아니 그리고 이렇게 당시 상황이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 금지가 이루어지고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하다가 그게 풀리면서 그 3년 만에 이루어지는 할로윈 네. 을 맞으면서 인파가 몰렸던 것이지 아니 누가 거길 뭐 KBS나 MBC에서 유도한다고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릴 수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 민주노총이 유도했다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질의까지 나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의혹이 뭐 오일을 뿌렸네, 뭐 각시탈 뒤집어 쓰고 온 사람, 뭐 토끼 뭐 머리띠 남성들 뭐 그 추적해봐야 된다, 막 이제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게 조사를 했더니 다 아니더라라고 무혐의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김진표 의장을 만난 게 12월 5일이니까 이 사건이 상당히 수습된 다음에 만나서 사실은 이건 다 끝났다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그 순간까지도 실제로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계속 주장을 하는 거는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겁니다. 다 떠나서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를 볼 수는 있어요. 뭐 무슨 얘기하는지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것을 사실로 믿고 국정 운영에 그 내용을 반영한다면 큰일이죠. 그건 그건 큰일이죠. 정말. 근데 그 큰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발언뿐만 아니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인사로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유튜브 정권이에요. 이 정권은. 예. 아니 작년 8월 2일 날 해병대 전체가 나한테 반역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광란의 하루가 벌어졌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 그 말을 분석하면 공산 전체주의 무슨 전체주의 아예 입에 달고 살고 네. 요즘 조금 그런 말이 사라졌기 네, 때문에 네. 아니 그라는 것들 보면은 김건희 여사 많이 아팠다 그러고 아 이분들 좀 아프신 분들 아니야? 아니 이게 도무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요즘 아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예. 감당하기가. 그 다음에 그때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 극우 유튜버 출신입니다. 네네. 근데 자유총명회에서 문제가 된 극우 유튜버를 다 초청했어요. 거기서 저 유튜버 지원안이 이제 그때 논의됐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중에 상당수가 이태원 유가족들 분향소 농성장 앞에 가서 폐륜 방송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네. 그래가지고 과거에 세월호 유족들한테도 그랬던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렵에 작년에 이제 갑자기 MBC 스트레이트가 이걸 집중 파헤치는 방송이 시작이 됐고, 네. 극우 유튜버의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이 잘린다고. 네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네. 대통령 관저 만찬 중에도 유사 행사가 있어요. 유튜버 초청 만찬 이게 있다고.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꼭 새로운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양평 고속도로의 양평 주민 권리 대회, 야당 규탄 대회 했었죠. 예, 이것도 유튜브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국정 운영에 많이 반영하고 심지어 인사에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은 사실상 유튜브 정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김용남 의원님의 말씀이신데 뭐 미디어를 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우든 국자든 뭐 개인 뭐 성향에 따라. 그러나
그 국정 운영은 공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판단과 정보를 가지고 하면 오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뭐 사실상 횡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26%였는데 이번 주에는 긍정평가가 25%로 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2% 올라서 6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되는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55%로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19%, 나경원 후보가 14%,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3%를 기록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2위를 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한동훈 28, 나경원 19, 원희룡 13, 윤상현 3. 이하 후칭은 생략입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에서 23%, 총선 직후에 23%를 기록하고 23, 24 그러다가 5월 5주차 때 21%로 최저치를 찍고 다음에 다시 26 기록하고 이번 주에는 25.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30%를 못 넘는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낮은 지지율의 고착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많은 국민들은 70% 이상의 국민들은 지금의 국정 운영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를 할 수 없는 거고, 뭐 일부 국민께서는 그냥 큰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20% 초중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여당 내의 분위기의 변화예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데 반윤 후보가 1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네. 뭐 언제부터 반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전륜이래 이제는. 그렇게 둘이 뭐 10년, 20년 동안 붙어 다니다가 갑자기 뭐 비윤 내지는 반윤 이제 전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면 네. 여당 내의 분위기도 좀 바뀔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원내에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모두 7개인데 네. 나머지 6개 야당이야 당연히 반윤인 것이고 유일하게 이제 친윤일 수도 있는 아니면 뭐 친윤이어야 되는 여당의 당대표마저 반윤 당대표가 되면 이제는 국회 내에는 지지 세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벌어질 수 있는 일은 훨씬 다이내믹해질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뭐랄까요? 힘을 비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증기도 일정한 압력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 김을 미리 조금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꾹꾹 이렇게 하면서 네. 폭발 지점까지 이제 이른바 김 빼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수록 야당이 더 잘해야죠. 사실은. 네. 예, 저는 한동훈, 윤석열 두 관계를 보면서 이제 블루터스와 시저의 관계를 보는데 네. 시저의 마지막 말이 뭐였지? 브루투스 넘어져도 그랬는데 네. 이게 왜 양아들 블루터스가 저 시저를 암살했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건데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 시저의 너무 이제 확대된 권력이 이 시저를 만들어낸 로마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 공화정의 위기라고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편으로 가담하게 됐는데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같은 경로를 겪는다면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는데 대략 이제 108명 중에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시시각각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108번내당 아니야, 그지? 108명이니까. 예. 그런데 여기저기 이제 그 내 3등분 되는 거 아니냐. 친윤,
저륜, 네. 이두저도 아닌 회색지대. 네. 이렇게 분화가 돼 나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때 그 저기 내장돼 있던 갈등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어떤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그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변수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대한 이 분위기는 굳어져 가는 걸로 보여요. 바뀔 수 있을까요? 뭐 결선 가고 이렇게 될까요? 저는 뒤집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제 관련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소위 한동훈 당대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뭐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은 먹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은 한동훈 후보로는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없다. 네. 아. 그러면 무너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다.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방법은 그거거든요. 근데 네. 왜 못 이기느냐? 왜냐하면 국민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절대로 대통령이 안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네. 한동훈 후보의 도덕성이나 어떤 법률적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면서 그거를 흔들어서 이런 약점이 있고 흠결이 있어서 대선 후보로 나서면 못 이긴다라는 공격은 가장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아마 그거를 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친윤 쪽에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그 공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저기서 뭐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방통위가 지금 저희가 오늘 저 뭐 화면에 보시면 김현 야당 간사죠.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방문증을 끊었는데도 출입이 안 돼서 아직도 서 있네. 아직도 서 아까부터 있어요. 서 있어요. 예, 아침부터 하루 종일 지금 반나절을 서 있는데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사이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등 공영방송 3사 2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 현재 들어와 있는 속보고요. 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고 김홍일 위원장은 더 이상 절차를 늦출 수가 없어서 의결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방문진 이사가 교체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MBC 사장 교체도 뭐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이제 방송 론칭했는데 욱하는 밤 어떻게 첫 방송 이제 나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몰라 나도. 아이고야 이게 지금 웃으면서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야당에서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게 될지 그 사이에 또 김홍일 위원장이 이제 탄핵이 가결되기 전에 자진해서 물러나는 이동관 전 위원장의 길을 밟을지 오늘 하고 사퇴할 가능성도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차피 다음 주 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래도 되나 싶은데 이건 서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막 가고 있죠. 막 가는 사실상. 거지, 네, 지금 지금. 둘이서 하다가 예, 또 탄핵한다고 하니까 또 그만둬 버리고 그리고 또 새로 하는데 한 25일 한 달 정도 그렇죠. 걸리고 예, 계속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이? 아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은 대통령 지명 몫이고 한 사람은 여당 몫, 두 사람은 야당 몫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도 3대 2잖아요. 예. 여당 쪽이 많아 한 명 더. 그렇습니다. 그 여당이 유리해요.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해야지. 네. 이거를 야당 몫을 아예 안 주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지명목 두 사람만 갖고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직무정지 될 것 같으면 한 사람으로 하다가 또 한 사람 추가로 임명해 갖고 해버리고 이거는 너무
기형적이지 못해서 이건 뭐랄까요? 뭐 탈법, 불법적인 국정 운영 행태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것은 방송은 국민의 공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지만 그래도 공영방송은 엄격하게 분초까지 재가면서 양쪽의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방심위에서 얼마나 또 세게 그 규율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할 문제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63%, 반대가 26%인데 보수 성향 응답자도 43%가 이 특검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제 오늘 여론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여론이고 이 정도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게 1년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정도. 그런데 총선 전에도 똑같았어요. 네. 그렇지만은 뭐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는 아까 이야기들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네. 이거를 이제 대통령 탄핵하고 동일시 보고 있다는 여당의 시각은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거부권은 정해진 길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지지한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17명의 국회의원 플러스 알파들 여기에 지금 대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런 걸 차라리 봐야지 용산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에 정권의 운명을 걸겠다는데 굳이 여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겠다는데 그 뭐 변화되는 걸 우리가 기대하고 뭐 바란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단지 그 나타나고 있는 균열을 봐야지 앞으로 하고 난 민주당이 조금 시간을 늦췄으면 좋겠어요. 특검 처리를요? 예. 어차피 박성준 원내대표가 지금 말하는 건 7월 처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재의결까지도. 일정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8월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그때는 이미 국민의힘 새 당 지도부가 이미 출범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7월 23일 날 전당대회니까. 예. 그러면 새 지도부하고의 이 이야기가 되는 판이 깔릴 뿐더러 거기에다가 7월에 이걸 굳이 강행 네.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특검 추천을 21대 특검안 법안과 달리 대한변협이 아닌 야당 추천으로 바뀐 겁니다. 네. 예. 그건 시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은 일단은 야당의 시간이라는 걸 믿고 네. 조금 대처해도 충분하지 않냐. 네. 더디가도 확실한 길이냐. 예. 불확실하지만 빠른 길이냐. 이럴 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건 상황에 달린 거라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관련해서 39만 2,472명. 그새 또 늘었어요. 그새 10,000명 이상이 그새 늘었네요. 10,000명이 또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만 여쭤보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태원 관련해서 대통령실 입장문을 신뢰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죠. 예. 자세 자체가 네. 어정쩡한 건데. 예.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전 당력을 동원한 정당이다. 그런데 제가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도 해보고 네. 김진표 전 의장님은 이제 제 중학교 선배예요. 예. 그리고 같이 이제 수원에서 네네. 그 생활을 하면서 네. 겪어봤는데 예. 그런 일로 거짓말할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예.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네. 보통 이런 류의 정보가 들어있는 회고록이라면은 몇 년 뒤에 쓰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네. 나가는 거고. 지금 김종필 회고록 지금 연재되고 있잖아요. 12.12에 관해 나도 몰랐던 사실 네. 중앙일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국회의장 출신으로서 뜻밖인 건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너무 빠르다는 느낌은 드는데 네. 문제는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회고록이 나온다는 게 역대 국회의장들의 그 행보로 봤을 때도 이례적이고 네.
이런 어떤 그 지금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정도는 내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신 거 아닌가. 네. 저도 이렇게 몇 번 술 먹어보고 하면 굉장히 신중하신 양반인데. 그러니까요. 너무 신중해서 그 개 회의를 안 XX 욕까지 먹으신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러니까요. 여하튼 지금 전반적으로 국회 상황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치권 전반이 우리 국민들을 참 덥게 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더 유발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금요일이라 좀 불금을 보내야 되는데 우울한 불금 보내면 안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건 아닌데지. 네. 그건 그거고 또 우린 우리죠. 네, 알겠습니다. 뜨겁긴 약해지지 뜨거워요. 마죠. 네, 뜨겁긴 뜨겁습니다. 여하튼 오늘 두 분 좀 힘차게 출발해서 뜨겁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